그래서 이 작은 브랜드가 가진 특성을 좀 이해하고 이거에 빠르게 대응하고 진짜 대기업에서는 안 할 니치한 시장을 타겟하면 오히려 더 강한 팬덤을 만들 수 있어요. 성공의 길을 기록하는 블랙노트 PM 김은지입니다. 지난 편에서 디지털 플래너가 왜 AI 시대에도 점점 커져가는지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오늘은 그 시장을 조금 더 좁혀서 보겠습니다. 요즘 문구는 단순히 쓰기 위한 물건이 아니라 나의 취향을 보여주는 소비가 되고 있는데요. 다이어리, 플래너, 타이머, 종이질감 필름까지 사람들은 이제 문구를 기능으로만 소비하지 않고 자기 세계관을 표현하는 물건으로 소비합니다. 오늘은 작은 문구 브랜드가 왜 AI 시대에 다시 기회가 되는지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지난 편에 이어 오늘도 모셨습니다. 디지털 문구 브랜드 넬라의 공동 창업자 김예샘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다시 인사드립니다. 저는 넬나의 공동 창업자이자 현재 제품 총괄을 하고 있는 김예샘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친구 2명과 2020년에 디지털 문구 브랜드 넬나를 시작했고요. 저희가 6년 동안 디지털 문구 브랜드를 운영하면서 느낀 건 사람들이 단순히 쓸 도구를 사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오늘은 문구가 어떻게 취향 굿즈가 되었는지 그리고 작은 브랜드들한테 어떻게 기회가 있는지 같이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 편에서 AI 시대의 디지털 플래너가 점점 커져가고 있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더 흥미로운 건 문구가 단순한 필기구가 아니라 취향을 보여주는 굿즈처럼 소비되고 있다는 점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스티커나 플래너를 모으고 인증하고 공유하는 문화까지 생겼습니다. 대표님은 이 변화를 어떻게 보고 계세요? 예전에는 문구는 필기하고 정리하는 기능이 먼저였던 것 같아요. 조금 더 효율에 의해서 아니면 필요에 의해서 쓰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 요즘에는 사실 필요나 효율로는 문구를 대체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잖아요. 그래도 문구를 계속 쓰시는 분들은 그거를 단지 효율이나 어떤 목적성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내 취향, 색감, 분위기 이런 미감이 주는 감정까지 함께 소비하는 것 같아요. 어떤 색을 쓰는지 어떤 스티커를 붙이는지 그런 것으로 내 감정을 표현하기도 하고 내가 어떤 걸 기억하고 싶은지를 내가 편집해서 그 안에다가 녹이기도 하고요. 다이어리나 스티커나 이런 것들이 내 취향을 드러내는 물건이 되는 거죠.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편집해서 붙이고 싶고 내가 기억하고 싶은 것들만 모아서 기록하고 내 취향 편집의 코어가 되는 것 같아요. 내 생활에 어울린다. 내가 이런 삶을 살고 싶다. 이게 되게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단순히 필요나 어떤 목적성에 의해서가 아니라 내 취향을 보여주는 거에도 소비한다는 증거가 넬나에서는 대표적으로 타이머인 것 같아요. 사실 타이머를 필요에 의해서 쓴다고 하면 핸드폰에 모두가 타이머 기능을 갖고 있고 노트북에도 있고 웹에도 검색하면 타이머가 나오는데 사람들이 굳이 이 넬나의 타이머를 사서 내 책상 위에 두고 싶은 이유는 내 취향을 얘가 반영하고 내 책상에 뒀을 때 나를 한 번 더 행동하게 하고 이런 것들이 모여서 나의 취향에 의해서 사게 되는 것 같아요. 디지털이나 AI가 발달할수록 직접 만질 수 있는 그런 물건, 손에 닿는 감각 이런 거에 대한 욕구가 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구가 굿즈처럼 소비되는 흐름도 이 큰 트렌드의 한 줄기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뭔가 SNS가 발달하면서 이런 책상 사진을 공유하고 내가 쓰는 도구를 보여주고 그리고 내가 성장을 위해서 하는 이런 행동들을 인증하는 문화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문구는 혼자 쓰는 물건이면서 동시에 보여주는 물건이 됐고요. 그리고 그 보여주는 건 남한테 보여주는 것도 있지만 나한테 내가 직접 이 물건을 보여줌으로써 나를 한 번 더 행동하게 하는 그런 물건이 됐습니다. 그래서 모두에게 맞는 문구보다 특정 취향을 가진 사람에게 좀 니치하게 정확하게 맞는 문구가 더 강할 수 있어요. 작은 브랜드는 고객의 댓글, 후기, 사용 장면 같은 걸 더 가까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변화에 더 빠르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지금 문구 시장은 이렇게 필기구 시장에 딱 국한되기보다는 취향 굿즈 시장에 더 가까워지고 있어요. 사람들은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필요에 내 취향이 조금 들어가 있으면 이거를 충분히 소비할 의사가 있거든요. 기능보다 감정과 취향의 비중이 더 커졌다는 뜻입니다. 문구가 굿즈처럼 소비된다고 해도 예쁘기만 하면 오래 쓰기 어렵잖아요. 고객이 처음에 예뻐서 샀다가도 계속 쓰게 되는 문구에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고객을 처음에 딱 사로잡아서 구매하게 할 때 이 제품을 딱 눈에 들게 할 때는 색감이라든지 디자인이라든지 분위기가 당연히 중요합니다. 예쁘다, 내 취향이다 라는 감각이 처음에 보는 이유가 되고 그게 구매의 시작점이 되거든요. 근데 오래 쓰게 만드는 건 예쁨만은 절대 아닙니다. 실제 생활에서 불편함을 줄여주거나 내가 계속 쓰고 싶게 만드는 구조가 있어야 돼요. 플래너라면 내가 매일 펼치기 쉬워야 되고요. 타이머라면 책상 위에 자연스럽게 손이 가야 되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다 내가 내 취향이라고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취향이 담겨야 되는 거죠. 처음에는 예뻐서 사지만 결국 사용 장면 안에 들어와야 꾸준히 다시 찾는 시장이 돼요. 그리고 한국의 소비자들은 육각형 소비자라고 하잖아요. 가격도 좋아야 되고 품질도 좋아야 되고 사용성도 좋아야 되고 이런 것들을 다 꼼꼼하게 따지는 소비자인 만큼 진짜 제품의 어떤 품질이라든지 이 제품의 설계
가격도 당연히 좋아야 되고 디자인도 좋아야 하는 거죠. 제품은 회의실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고객의 책상, 후기, 댓글, 사용 장면에서 나오는데 제가 그래서 되게 자주 하는 건 사람들이 이 리뷰를, 사진 리뷰를 쓸 때 공간이 어디에 같이 찍혀 있느냐를 보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넬나에서 처음에 디지털 플래너나 필름 같은 걸 팔았을 때 사람들이 이걸 쓰는 장면을 찍어서 후기에 올리잖아요. 그럼 그 후기에 찍혀 있는 게 책상 위인지 어디 다른 데인지, 책상 위에 다른 제품들은 뭐가 있는지, 그럼 이들에게 필요한 제품은 뭘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데 되게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다음 제품을 만들면 당연히 넬나의 고객들이 잘 쓰고 있는 제품들을 저희가 업그레이드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그 다음 재구매로 이어지기도 해요. 그래서 재구매로 이어지는 게 이런 작은 브랜드에서는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니치한 사람들의 니치한 취향에 맞춰서 우리 브랜드가 어떤 사람들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찾아서 계속 사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쁜 제품은 한 번 사게 되지만 오래 쓰는 제품은 고객의 생활 장면 안에 들어가야 하고요. 그걸 찾으면 그걸 계속 반복하면 돼요. 플래너는 처음에 기능으로 시작하지만 이제 오래 쓰다 보면 결국 내 취향이나 생활 리듬에 맞는지가 더 중요해지는 것 같아요. 넬라 고객들이 플래너를 기능 이상으로 받아들이는 순간을 언제라고 보시나요? 플래너는 해야 할 일을 적는 도구이기도 하지만 결국 내 생활 리듬이 담기는 물건인 것 같아요. 어떤 페이지를 자주 쓰는지, 그 어떤 항목을 자주 쓰는지, 어떤 색으로 기록하는지가 그 사람의 생활을 보여주고요. 그래서 어떤 컬러를 나눠가지고 뭐 생활, 나의 개인적인 거, 운동, 일 이런 식으로 색깔을 나눠서 기록하거나 아니면 내가 뭔가를 더 많이 한 것이 보이거나 아니면 일기장에서도 내가 어떤 단어를 반복해서 쓰는지 보는 거, 이런 것들을 볼 때 내 생활 리듬은 이렇구나가 담기는 거, 그게 좀 플래너를 나중에 봤을 때 가치 있다고 느끼는 순간인 것 같거든요. 고객들이 플래너를 오래 쓰는 순간은 뭔가 이게 내 하루랑 맞다, 그리고 이게 내 하루를 보여주는데 되게 가치가 있다라고 느낄 때인 것 같아요. 단순히 할 일을 정리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내 하루를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는 거, 그래서 그거를 정리하는 느낌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단순히 내 하루를 그냥 살 때와 내가 주도적으로 뭔가 생각해서 기록해서 그걸 따라갈 때는 느낌이 아예 다르거든요. 그럴 때 아 진짜 이게 기능 이상의 것을 하는 플래너를 만들었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정말 많이 등장하는 키워드가 갓생이거든요. 예전이랑은 좀 달라졌어요. 2020년쯤부터 이제 갓생이라는 게 되게 유행하기 시작했던 것 같은데, 근데 갓생이라는 게 계속 똑같은 걸 의미하진 않았거든요, 지금까지. 처음에는 갓생이 되게 넬나에서 표현하기로는 멱살 잡은 갓생이거든요. 진짜 하루를 꽉 채워서 살아야 되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운동해야 되고 저녁 늦게는 내일 하루를 위한 준비를 해야 되고 이런 되게 빡빡하게 채워진 어떤 열심히 사는 하루, 이게 갓생이었는데, 그래서 그거를 넬나의 플래너와 그 갓생이 스타일이 잘 맞는 분들은 그런 거를 되게 뿌듯하게 인증을 하셨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 갓생이 꼭 그런 멱살 잡은 성장뿐만 아니라 그냥 내가 어제보다 조금 더 나은 하루를 사는 거, 내가 오늘은 조금 더 한 발짝만 더 주도적으로 사는 거, 이런 것도 갓생으로 보잖아요. 그렇게 해서 내 하루가 실제로 더 나아지고 실제로 더 뿌듯하다면 저는 그것도 되게 멋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플래너는 그런 걸 도와줄 수 있어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처음에는 이렇게 종류가 많지 않았는데 나중에는 플래너도 2종, 3종 이렇게 늘려서 진짜 가볍게 갓생을 원하는 사람, 가볍게 뭔가 조금 더 나은 삶을 원하는 사람, 그리고 시간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더 많이 기록하고 싶은 사람, 이렇게 나눠서 했거든요. 그래서 넬나 고객들도 자기 생활을 더 잘 설계하고 싶어서 그거에 맞는 도구로 넬나 플래너를 선택을 하는 것 같아요. 문구가 취향 굿즈라면 단순히 예쁜 제품을 만드는 것에서 끝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고객이 다음에 무엇을 원할지 넬라는 무엇을 보고 결정하시나요? 사실 고객에게 직접 물어볼 수도 있지만 고객은 보통 저 이런 제품 만들어주세요 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포드가 했던 되게 유명한 말이 있죠. 사람들한테 뭘 원하는지 묻는다면 더 빠른 말을 원한다 라고 했을 것이다. 근데 그랬으면 자동차가 나오지 않았을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실제로 무엇을 원하는지를 보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 작은 브랜드는 뭐 DM이라든지 댓글, 후기 같은 거에서 고객의 변화를 더 가까이 볼 수 있기 때문에 큰 브랜드보다 훨씬 더 유리한 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넬나에서 처음에 아이패드 필름과 펜촉을 냈을 때도 처음에 디지털 플래너로 넬나가 시작했다고 했잖아요. 그때 고객 댓글에서 필름은 못 쓰시나요? 뭐 펜촉은 못 쓰시나요? 어떤 거 추천하시나요? 이런 댓글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이패드에 쓰는 감각이 되게 중요하구나 라는 힌트를 얻을 수 있었고요. 필기감, 이걸 잡는 느낌, 그리고 오래 썼을 때 편안함,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신경 쓰는구나, 이걸 알아서 요거를 어떻게 해결할까? 우리는 종이 필름, 근데 화질이 많이 저하되지 않는, 그리고 썼을 때 진짜 종이 같은 느낌이 나는 종이 필름을 개발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거기서 출발한 거였죠. 그래서 필름이 나왔고 그 다음에 펜촉이 나왔던 거예요. 고객들은
디지털의 편리함은 원하지만 종이에 쓰는 감각도 놓치고 싶지 않았던 거겠죠. 그래서 그 종이 질감 필름이 디지털의 편리함과 손으로 쓰는 감각을 연결했던 제품이었고, 그래서 넬나 고객님들은 저희가 이걸 한다고 예고를 했을 때 기다렸다가 오픈하자마자 막 사주셨어요. 처음에 되게 빨리 바로 품절이 났던 제품이기도 해요. 그렇게 고객의 경험 안에 있는 것들을 연결해서 힌트를 얻어서 그 다음 제품으로 연결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타이머도 마찬가지로 쓰는 분들이 인증해서 올리는 장면에서 계속 타이머가 되게 자주 등장하네, 사람들이 되게 다양한 타이머를 쓰네, 이렇게 하면서 시작했던 거였거든요. 근데 저도 그럼 타이머를 나도 한번 써봐야 되겠다 라고 해서 보니까 진짜 괜찮은 제품이 물론 있지만 항상 뭐가 하나 아쉬운 거예요. 내 취향은 좀 아니네, 내 취향을 조금 더 반영한 제품이 있으면 좋을 텐데, 이런 관점에서 시작한 게 지금의 넬나 타이머가 되었고요. 그래서 넬나에서 사람들이 왜 타이머를 많이 쓸까라고 생각해보면, 플래너를 쓸 때 시간을 정해서 쓰면 하루에 습관을 만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플래너를 써야지 이렇게 하는 것보다 오늘 10분 동안 플래너를 써야지 이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플래너에다가 오늘 30분 동안 뭐 하기, 1시간 동안 뭐 하기를 해놨으면 그거를 볼 수 있는 직관적인 타이머가 필요해서 사람들이 타이머를 쓰는가 보다 라는 생각이었고요. 사람들한테 집중 시간이 필요하구나를 깨달았던 거죠. 그래서 넬나는 디지털 플래너로 시작했지만 고객은 단순히 그런 디지털 플래너 파일만 쓰는 게 아니었어요. 아이패드 위에서 손으로 쓰는 감각, 책상 위에서 집중하는 시간 함께 경험하고 있었기 때문에 넬나가 디지털 문구 브랜드에서 실물 제품을 만드는 브랜드로 점점 성장하고 넘어갔던 이유였어요. 고객의 기록 경험이 화면 안에서만 머물지 않았기 때문에. 디지털 문구 브랜드가 꼭 디지털 문구 브랜드로 남지 않아도 되고 실물로 확장하는 흐름도 시장 전체에서도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단지 그냥 단순히 카테고리를 넓히는 게 아니라 고객이 실제로 기록하고 집중하는 장면을 더 잘 도와주는 방향이어야 할 것 같아요. 누구를 위한 어떤 브랜드다라는 게 정해지면 거기서는 이제 확장을 계속 할 수 있는 거죠. 작은 브랜드의 장점은 고객과 되게 가까이 있다는 점이고요. 고객의 말뿐만 아니라 사용 장면, 그리고 고객들이 보여주는 것을 봐야 다음 제품이 보여요. 넬나의 확장은 단지 파일이나 플래너의 개수가 아니라 고객의 기록 장면을 따라간 흐름이에요. 작은 브랜드가 조금 불리할 것 같기도 한데 고객의 취향을 더 깊게 이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더 유리한 지점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넬라는 어떤 가능성을 보셨어요? 작은 브랜드가 유리한 건 취향 시장에서는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는 거는 정말 어려워요. 사람이라는 건 너무 취향이라든지 사람의 상황 모두 다르기 때문에 모두 만족시키는 건 정말 어렵고, 특정 고객의 특정 취향에 정확하게 맞는 것이 중요해요. 그거는 이제 큰 기업에서는 못한 이 사람들의 취향을 우리가 잡았기 때문에 그거는 다른 큰 기업에서 어떻게 해도 못 따라온 걸 수가 있거든요. 작은 브랜드들은 고객의 후기, 댓글, 사용 장면을 가까이 보기 때문에 그거에 더 빠르게 반응할 수 있고요. 그리고 고객의 목소리를 빠르게 들을 수 있어요. 어떤 표현으로 후기를 남기는지, 어떤 점이 이 제품에서 마음에 들었거나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이런 글씨 하나하나가 다음 제품의 힌트가 되고요. 어떻게 업그레이드 시키면 더 좋을지, 아니면 어떻게 이 제품을 더 세분화하거나 다른 컬러라든지 다른 기능을 만들지, 이런 게 힌트가 되거든요. 넬나의 제품의 확장도 고객이 실제로 쓰는 장면을 보면서 이어진 흐름이 되게 많고요. 그래서 이 작은 브랜드가 가진 특성을 좀 이해하고 이거에 빠르게 대응하고 진짜 대기업에서는 안 할 니치한 시장을 타겟하면 오히려 더 강한 팬덤을 만들 수 있어요. 다만 작은 브랜드라고 해서 절대 무조건 쉬운 건 아닙니다. 디지털 문구는 진입 장벽이 낮은 만큼 비슷한 제품도 많기 때문에 누구를 위한 브랜드인지 더 분명하게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있고요. 취향 시장에서는 작은 브랜드가 고객을 더 가까이 보고 더 뾰족하게 반응할 수 있기 때문에 요거를 활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디지털 문구는 진입 장벽이 낮은 만큼 비슷한 제품이 정말 많잖아요. 넬라가 새 제품을 만들 때 가장 먼저 확인하는 기준, 그리고 만들지 않기로 결정했던 제품 사례가 있다면 같이 들려주세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디지털 문구는 재고 부담이 없고 누구나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되게 진입이 쉬워요. 그래서 비슷한 제품이 많기도 합니다. 그래서 비슷한 플래너, 비슷한 스티커, 비슷한 타이머, 그 안에서 살아남으려면 각자 브랜드에서 왜 우리가 이 제품을 만들어야 하는가 분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기준 중에 하나는 고객의 사용 장면에 들어가는가. 지금까지 우리 제품을 구매해 주셨던, 우리 제품을 더 널리 알려주시는 이런 분들이 이 제품을 사용할 장면에 있는가. 그래서 저희가 새 제품을 검토할 때 가장 먼저 보는 건 이 제품이 우리 고객의 어떤 사용 장면에 들어가는가예요. 이들의 책상 위인지, 가방 아닌지, 아이패드 아닌지, 사용 장면이 안 그려지면 만들지 않습니다. 실제로 넬나에서는 넬나의 페르소나라고 하는 어떤 구체적인 캐릭터를 만들었어요. 그냥 가상의 인물을 나예진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만들고 이 사람이 사용할 만한 것인가를 봐요. 그래서 이 사람은 나이라
나이라든지 성별이라든지 여가 시간에 뭐 하는지 연봉은 얼마인지 이런 것들을 좀 정해놨고요. 이 사람이 살만한 물건인가? 이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 이걸 쓰는가? 이 사람은 여기에 어떤 기능을 넣고 싶은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만들어요. 그게 그려지지 않으면 그 제품을 만들지 않습니다. 두 번째 기준은 넬나의 기존 제품과 연결되는가인데요. 단순히 카테고리를 넓히는 게 아니라 기존 제품을 쓰는 고객의 경험을 더 이어주는 방향이 좋습니다. 그래서 종이 질감 필름은 디지털 플래너와 연결되고요. 그리고 펜촉은 종이 질감 필름과 연결되고요. 타이머는 플래너를 쓰는 이 경험과 연결됩니다. 그래서 연결이 약하면 만들어도 흐려져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까지 모아놓은 우리의 고객에게 재구매를 만드는 것이 새로운 고객을 데리고 오는 것보다 훨씬 쉬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더 강화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앞에 기준들을 다 지키면서 만들어요. 그래서 사실 저희도 만들고 싶었던 제품이 되게 많았거든요. 많은데 항상 이 두 기준에 안 맞으면 접었어요. 그러니까 예쁘니까 만들자, 그러니까 지금 유행이니까 만들자가 아니라 넬나의 고객에게 어떤 장면에 들어갈까를 먼저 보고 그들의 장면 안에 들어갈 제품을 만들어요. 작은 브랜드일수록 이렇게 뭔가 쉽게 결정하고 빠르게 결정할 수 있는데 이때 만들지 않을 기준을 정하고 그걸 따라가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넬나의 제품 확장이 카테고리 확장이 아니라 고객 사용 장면을 따라간 흐름이에요. 오늘 영상 보고 나도 한번 해볼까 하는 분들 정말 많을 텐데요. 문구를 좋아하는 사람, 작은 브랜드를 시작하고 싶은 사람에게 오늘 꼭 전하고 싶은 한마디가 있으시다면요? 네, 문구가 다시 뜨는 이유는 문구가 단지 예뻐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은 자기 취향과 내 생활 방식을 보여주는 거를 소비하고 싶거든요. 뭐 다이어리나 뭐 플래너, 내가 쓰는 작은 소품들 이런 거 하나하나가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를 보여주는 어떤 수단인 거죠. 그게 작은 브랜드가 더 유리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모두를 위한 제품보다 한 사람의 사용 장면에 정확하게 들어가는 뾰족한 제품이 훨씬 더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거든요. 근데 진입이 쉬운 만큼 경쟁이 치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작게 만들고 고객 반응을 보고 그리고 빠르게 수정하면서 다듬는 과정이 중요해요. 문구는 이제 필기구를 넘어서 나의 취향과 나의 생활을 보여주는 도구가 됐습니다. 네, 오늘은 문구가 단순한 필기구를 넘어 취향을 보여주는 굿즈가 되었다는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다이어리, 플래너, 타이머까지 작은 문구 제품이 누군가의 생활 방식과 세계관을 보여주는 물건이 될 수 있다는 점이 오늘의 핵심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더 깊이 듣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설명란과 댓글에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블랙노트는 다음 에피소드에서도 더 깊이 있는 성공의 길을 기록하겠습니다.